안드레아스 모리츠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 제7장 자연 치유력을 점화시키는 다양한 비결. 첫 번째가 간 청소와 담낭 청소야. 6일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간 청소를 하라는데 건너뛰어야 될 것 같네. 살짝 부담되는 부분이 많아. 간 청소와 함께 신장과 대장도 청소해야 한다니까 그리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 유튜브에 간 청소를 치면 엄청난 자료가 있고 또 기적의 간 청소라는 단행본도 있거든. 그래서 참고했으면 좋겠네. 생활 속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만 빼서 요약할게. 첫 번째, 이거는 간 청소 준비 기간에 이렇게 사과즙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사과즙에 들어있는 사과산은 담석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담즙간을 쉽게 통과하도록 만들고, 사과즙은 정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 그래서 사과 주스 1리터를 마시면 민감한 사람들은 몸이 붓거나 설사를 하기도 하는데, 설사의 많은 부분은 실제로 침체된 담즙이라고 하네. 간과 담낭에 의해서 분비된다고 해. 하루에 캐모마일 차를 2~3잔 마시면 소화기관과 신경계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 캐모마일은 석회화된 돌의 훌륭한 분쇄기라고 하네. 꽤 많은 사람들에게서 대장이 먼저 정화되지 않으면 간 청소가 효과가 없다고 해. 장 청소에 대해서 장 청소는 예방과 치유의 문제라고 하는데 몸의 건강과 활력은 장에서 노폐물을 쉽고 완전하게 제거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야. 대부분의 신체적 문제는 처음에 장에서 축적되고 간, 신장, 심장, 폐, 얼굴, 피부 등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는 노폐물의 축적에 의해서 시작되고 악화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깨끗한 대장은 신체의 나머지 부분의 균형 잡힌 기능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지. 약하고 불편하며 폐색된 장은 유해 박테리아를 번식시키는 곳으로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성되는 독소의 일부가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전달되고 그래서 간 기능 저하를 가져오고 담즙 분비가 감소되고 소화 기능의 추가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이지. 결국 체내의 장기와 기관의 조직 속에 독소가 축적된다는 것이야. 특별히 가공식품은 장내를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건조하고 딱딱하거나 또는 끈적끈적한 유미즙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유미즙은 위액과 섞여서 부분적으로 소화된 반유동 상태의 음식물이라고 해. 유미즙과 대변이 대장벽에 달라붙으면 기생충과 병원체의 서식지가 되고 대장의 영양분 흡수가 방해되고 연동 운동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지. 대장은 미네랄과 수분을 흡수한다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질병은 결핍 장애로 생긴다고 해. 질병은 신체의 특정 부위가 영양실조에 걸렸을 때, 특별히 특정 미네랄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야. 영양실조의 중요한 원인이 장의 폐색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뜨거운 이온수 마시기가 있어. 이온화된 뜨거운 물을 조금씩 마시면 몸의 모든 조직에 강한 정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야. 몸에서 전반적인 독성을 줄이고 순환 기능을 향상시키고 담즙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또 하나, 몸에서 독성 금속, 화학물질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속 치과용품은 우유와 유제품들에 대한 체내의 지속적인 중독과 알레르기 반응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 위반의 지하충전제 때문에 심장 질환의 우려도 있고 발암성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잇몸으로만 살 수도 없으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 건너뛰자고. 잇몸과 치아에 대한 치유는 따뜻한 소금물로 입 안을 헹구는 것을 권하고 있어.
식습관, 탈수, 생활방식, 간과 장, 정서적 스트레스 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흡연과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이야기하는데, 흡연이나 중독은 어떤 종류의 근본적인 공허함, 결핍의 증상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우리가 대체품을 찾는,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고 해. 가시를 빼기 위해서 또 다른 가시를 사용하는 것처럼 내면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더 용인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중독을 찾으려고 하네. 그리고 놀라운 치유 식품을 이야기하고 있어. 브로콜리, 양배추, 청경채, 당근, 샐러리, 아보카도, 블루베리와 크랜베리, 그린빈, 방울양배추, 케일, 견과류, 치아, 쌀, 코코넛 오일, 계피, 강황, 생강, 벌꿀 등 간과 신장과 소화기관을 망치는 처방전은 필요 없다고 단정하네.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대체적으로 항산화 작용도 하고 항암 작용도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모든 질병의 탁월한 예방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깊이 알려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주의할 것은 뭔가 하면 부서진 견과류는 쉽게 산패하기 때문에 피하라고 해. 산패한 지방은 강한 독성이 있고 질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말린 과일이나 시리얼 제품에 섞여 나오는 견과류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 그리고 유기농을 찾으라고 해. 농약 사용과 항산화 성분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소금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천일염은 92가지의 필수 미네랄을 포함한다고 해. 소금물은 몸에서 산을 제거하는 동시에 음식물의 소화를 촉진한다고 하는데, 엄청 많은 소금의 기능이 있네. 그리고 치유의 당류라고 말을 하면서 소화를 돕고 혈당 변화를 방지하는 프락토올리고당, 35개 이상의 국가에서 설탕 대체제로 사용하는, 그리고 충치를 억제하는 자일리톨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또 녹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차라고 이야기하네. 홍차는 진짜 차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해. 같은 차나무에서 유래하지만 가공 방법이 다르다고 하네. 녹차에는 타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카페인만 뇌로 흡수되어서 체내의 에너지와 체내의 다른 에너지와 조화를 이룬다고 해. 장 질환과 고혈압에 도움이 되고 노화를 늦추는 데는 비타민 E보다 20배나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채취, 암내라고도 하는데 디오드런트, 발한 억제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네. 채취는 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땀은 99%가 물이라고 해. 정상적인 땀은 피부에서 매우 빨리 증발하고 불쾌한 냄새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야. 겨드랑이나 피부에서 나는 약간의 불쾌한 냄새는 적절한 통풍을 가로막는 합성섬유로 만든 옷 때문이라고 해. 신선한 공기로 제거할 수 없는 여분의 땀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이 박테리아를 불러들인다는 것이야. 피부의 악취는 호흡 곤란을 동반한 변비의 징후일 수 있다고 해. 간과 신장의 기능 저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독소가 초만원을 이루면서 신체가 비명을 지르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어. 채취가 가끔 일어난다면 소화불량이나 음식의 화학물질 때문일 수 있다고 하네. 그래서 발한 억제제와 디오드런트는 중금속과 독성 화학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이런 것들을 피부에 바르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간,
신장, 유방, 뇌 조직에 축적된다고 해. 그래서 효과적인 채취를 대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는데 아유르베다 의학의 처방 및 정화 절차를 따르기라고 하네. 첫째는 간 청소, 신장을 깨끗이 하라는 것, 너무 많은 단백질, 지방, 녹말 등 산성식품을 피하라고 해. 과일, 채소, 샐러드를 고수하라고 하고 있어. 디오드런터, 발한 억제제는 사용을 중단하라고 하고, 아침에 천년 비누로 씻고 겨드랑이에는 찬물로 마무리하라고 해. 헐렁한 면옷을 입고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을 바르기도 권하고 있네. 건강식품점에서 구할 수 있는 탈취제도 이야기해. 그리고 밀랍, 천식, 알레르기, 부비강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말해. 순수한 밀랍 양초는 호흡기에 놀라운 치료 효과를 준다고 하면서 밀랍 양초는 탈 때 음이온을 발생시키는데 음이온은 자연의 진공 청소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 미국 폐협회에서 치료 제품으로 추천되었다고도 하네. 그래서 질병 치유의 전제 조건은 첫 번째가 질병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야. 내가 처한 상황에 기꺼이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질병 뒤에 숨은 진정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 질병은 맞서 싸워야 할 사건이 아니고 몸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 기회로 인식하라는 것이야. 그리고 세 번째, 내 몸은 나의 편이라는 것. 변화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더 건강한 방법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 네 번째, 통증은 불균형한 상황을 다루기 위한 몸의 건강한 반응이라는 것. 세포는 의식적인 존재라는 것이야. 사랑과 세심한 주의를 공급받는 세포들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살아있다고 믿어준다는 것. 그래서 세포는 자동적으로 프로그래밍 하여서 치유 반응을 수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을 이용한 다목적 치유 목욕을 이야기하는데 조리용 냄비에 천일염 한 컵을 넣고 약한 불로 가열하여서 나무 주걱으로 젓고 10분 정도 그렇게 가열해서 유리그릇에 담아서 물을 조금 부어서 녹여서 소금물을 만들라고 해. 그 소금물을 욕조에 붓고 모욕을 하는 것인데 2분의 1 티스푼 정도의 소금을 유리잔이나 컵에 담아서 욕조 옆에 두라고 하네. 그러면 목욕 중에 무겁고 어두운 느낌이 들 때 한 손을 그 위에 얹으라고 해. 그러면 소금의 정화작용에 의해서 몸의 독소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간다는 것이야. 일을 하거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 작은 유리그릇을 두고 소금을 담아 두라고 하네. 소금은 부정한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매일 바꾸는 게 좋다고 해. 그리고 유리그릇은 뚜껑을 덮지 말라고 해. 소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네. 너무 신성시하는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소금 모욕은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떤 것을 사용하든지 어쨌든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게 기본 목적이니까 모두들 참고해서 건강하기를. 안녕.